조선시대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인경왕후 김씨는 조선 제19대왕 숙종의 정비로 본가는 광산, 본명은 김진옥이며 광선보원군 김만귀와 서원부부인 한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만귀는 조선 중기 예학의 대가 사계 김장생의 사대손이자 서인을 대표하는 송시열의 문화생으로 침착하고 후덕한 성격을 가졌으며 딸이 왕비가 된 뒤에는 더욱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구운몽을 지은 것으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으로 두 형제는 나란히 대제학을 지내게 되고 후일 현종과 숙종 때의 공신으로 종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경왕후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규수였습니다. 1661년 음력 9월 3일 서울의 회원방 사저에 태어난 인경왕후는 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약하고 조용했으며 자라나서도 말수가 적고 존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670년 10살의 나이에 세자빈에 간택되어 의동별궁에 들어갔으며 다음해 음력 3월에 책봉이 됩니다. 이후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남편 숙종이 즉위를 하자 그녀는 왕비에 오르게 되고 1676년 16세의 나이로 정식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1677년과 1679년에 두 명의 공주를 낳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일찍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후 1680년 인경왕후는 경덕궁에서 천연두의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 남편인 숙종이 천연두를 겪지 않았기에 영의정 김수환과 약방도 제조의 건의에 의하여 숙종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경왕후는 안타깝게도 음력 10월 21일 발병 8일 만에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경덕궁 회상전에서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신하들은 왕비의 죽음을 왕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숙종 또한 며칠 전부터 구토를 하며 알아누웠기에 왕대비에게 알리고 서둘러 상을 치르려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숙종이 죽은 왕비를 찾아가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장례가 서둘러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이 왕비의 죽음을 하루 늦게 알게 된 이 일로 인해 상복을 왕비가 죽은 날로 정해야 되는지 왕이 왕비의 죽음을 안날로 해야 할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경덕궁에 있던 사람들은 왕비가 죽은 26일에 창덕궁에 있던 이들은 왕이 한 27일을 기준으로 상복을 잇기로 결정을 하면서 무사히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요절한 인경왕후는 남편과 금술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한 성격하는 숙종과의 사이에서 정사 야사를 통틀어 단 한 번의 불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인경왕후가 왕비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궁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인들이 왕에게 후궁이 없다는 이유로 간택을 추진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당시 숙종이 가까이 한 여성은 오직 인경왕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숙종의 사랑으로 왕후는 17의 첫 딸을 낳고 19의 둘째 딸을 낳았으며 20의 셋째 아이를 가지지만 곧바로 유산하게 되는데 요절한 그 짧은 생애 동안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반복했으니 중궁전을 찾는 왕의 총애가 결코 작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참고로 희빈장 씨의 자녀는 2명이었고 숙빈 최 씨의 소생은 3명으로 만약 인경왕후가 그녀들처럼 40살 넘어서까지 살았더라면 숙종과의 사이에서 더 많은 자녀를 두었을 것이 분명했고 정통성 있는 왕자를 낳았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숙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인현왕후가 오르게 되는데 그녀는 인경왕후와 먼 친인척 간이었으며 결국 젊은 나이에 승한 인경왕후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인현왕후 때문에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는 계기가 되어 후일 인현왕후가 폐위되는 기사왕국과 다시 모기하는 갑수랑국 등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경왕후 김씨는 세상을 떠난 뒤 지속적으로 존호와 휘호가 올려지게 되는데 1713년에는 존호 광렬이 올려졌고 1720년 휘호 효장명연이 1753년 존호 선목이 1776년 존호 혜성이 1850년 존호 순이가 각각 올려져서 최종적으로 인경왕후의 시호는 광렬 선목 혜성순이 효장명연 인경왕후였습니다. 인경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난 후 1년상을 치렀으며 1681년 2월 22일에 서호롱 중 하나인 익릉에 안장이 됩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세상을 떠날 경우 왕은 3년상이 기본 원칙이지만 왕비는 죽을 때 배우자인 왕이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왕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죽은 왕비는 1년상을 치르고 세자가 장례를 주관했지만
왕이 먼저 죽은 경우라면 3년상을 치르는 게 원칙이기에 인경왕후는 1년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숙종은 왕릉의 능제를 단순화하고 성문을 간소하게 제작하도록 명하게 되지만 인경왕후의 익능은 간소화라는 명을 내리기 이전에 조성된 능이었기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호릉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화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능이며 심지어 숙종은 사후 본인의 뜻에 의해 정비인 인경왕후의 익능이 아닌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의 명능에 묻히게 됩니다.